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이 2120선에서 시장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1% 이상 빠지면서 71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11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 넘게 빠집니다. 2100선마저 이탈하고 2097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24포인트 정도 빠지는 셈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45,000원대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5일간 3% 넘게 올랐는데 오늘 2% 넘게 빠집니다. 44,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SK하이닉스 최근에 5%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8GB D램 소매가가 3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메모리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 감소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9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나왔고요. 또 삼성전자 우선주는 3위권 0.67%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만 7,2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에 14만 원 초반대에서 13만 원대 후반에서 좀 횡보 중입니다. 오늘 1% 넘게 빠지는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수소 전기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연장을 검토한다는 발언이 현대차에게는 오늘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일단 1% 넘는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에는 현재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만 8,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LG화학이 1%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 오늘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빠집니다. LG화학은 어제 상승분 모두 반납을 하는데요. LG화학 최근 5일간 외국인이 4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 큰 폭으로 사들였죠. 정부가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미국 이전을 승인하면서 어제 시장에서 좀 주가가 탄력을 받았는데 그대로 빠지고요. 현대모비스가 2% 넘게 빠집니다. 어제 1%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었는데 23만 원 선 이탈합니다. 22만 7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가 8위권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2% 넘게 빠집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산 열연 강판의 반덤핑 최종 관세율을 예비 판정보다 소폭 인상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려왔습니다. 현재 24만 원 선 이탈하고 23만 9천 원 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한지주가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2% 가깝게 빠집니다. 4만 4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SK텔레콤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되는데 오늘 0.7% 넘게 빠집니다. 25만 7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이 어제 1% 넘게 빠졌는데 오늘 0.43%의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710선 턱걸이 하면서 마감이 되는데 오늘 706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혼조세 나타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제는 나란히 빠집니다. 어제 신라제는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그대로 빠지고요. 5만 6천 원대 다시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CJEN은 여전히 3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됐는데 오늘 0.4% 소폭 상승하면서 17만 1천 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헬릭스미스도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그대로 빠지고 19만 3,3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HLB가 어제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좀 빠졌던 만큼 올랐는데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7만 4,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가 오늘 좀 빠집니다. 0.3%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메디톡스가 5% 넘는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5만 원대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근 간밤에 에브비가 보톡스 제조업체인 엘러간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서 증권사들은 메디톡스 액상형 보톡스 이녹톡스의 파트너사가 덩치가 커진 에브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단기 주가에 긍정적이라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1% 넘게 빠지고 휴젤이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2만 7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제 오늘 3% 넘게 빠집니다. 5만 원대 이탈하고 4만 9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선 ENT인데요. 지난 3월 달이죠. 경남 사천 매립장 최종 설치 검사를 통과하면서 5월 달부터 이 신규 매립지에 대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동사는 국내 1위 폐기물 업체이고요. 최근에 폐기물 업계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동사는 캐파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 IS 동서로 최대 주주 변경, 실질적으로 이미 12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12를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는 확실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28.5%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폐기물 최종 처분 업체인 골든에코 지분 55%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폐기물 관련된 시장의 선도업체, 또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업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30% 이상 조정을 받았고요. 받은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립 처리 단가가 2015년 이후에 연평균 23.1%라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폐기물을 해외에 수출을 했었는데요. 이 해외 수출선이 막히면서 국내에서 전부 처리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물에 대한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구조적인 점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움직임은 지속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폐기물 업체의 수익성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종 업계로 상장 주식으로는 코엔텍 그리고 태양건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매수 범위는 8,2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11,500원, 손절 라인은 7,4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과 함께 할 거고요.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청원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24일에 주셨던 S퓨어셀 4.5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6월 19일에 주셨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4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6월 12일에 주셨던 타세코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 6월 12일에 주셨던 바텍 약 2주일 만에 수익률이 4%에 가깝습니다. 네, 한정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25일에 주셨던 DMS는 0.54%, 6월 19일에 주셨던 사무개발은 3.5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또 6월 17일에 주셨던 도화 엔지니어링은 6.45%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또 6월 12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2.67%, 어보브 반도체는 6.8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대한제강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5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7.1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해마로 푸드서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9.87%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3위에는 LB세미콘 올라와 있습니다. 2월 5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약 3주 만에 수익률 11.96% 이상 가져가고요. 2위에는 제일기획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2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수익률이 12.5% 이상 가져갑니다. 1위에는 코리아 오토글라스 올라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 22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3%에 가깝습니다.
네, 한정민 팀장의 승리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도하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는데요. 6월 17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약 일주일 만에 승률이 6%가 넘었고요. 4위에는 인콘 올라와 있습니다. 6.81%의 승률. 그리고 3위에는 어보브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6.85%. 2위에는 클리오 올라와 있는데요. 6월 5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약 2주 만에 승률 10% 이상 가져가고요. 1위에는 진양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승률이 18% 넘어섰습니다. 네, 전체 승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최낙철 팀장의 한송네오텍 올라와 있습니다. 23.34%. 그리고 7위에도 최낙철 팀장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파수닷컴 올라와 있네요. 6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승률 27% 이상 가져가고요. 6위와 5위에는 반정민 소장님의 종목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솔리드 34%, SG 세계물산은 34.59% 이상 가져갑니다. 4위는 학체기위원회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수익률 41% 넘어섰습니다. 네, 3위부터 1위까지입니다. 이제 홍기광연구원의 종목이 2개 올라와 있는데요. 3위에는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고 다시 한번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56.98%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본느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1일에 매수익을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수익률 65% 넘어섰습니다. 1위에는 ST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인데 수익률이 92% 넘어섰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본부장님께서 5월 15일에 대한제강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7%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 최근 6월 13일에 8,690원이라고 하는 고가를 찍은 이후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음봉이 최근 8개 연속 나왔다는 점. 그래서 오늘 만약 이 종목이 양봉으로 전환이 된다면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 드릴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오늘 또한 음봉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은 약 3시 넘어서 그때는 가급적 정리한 후 수익을 실현할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 팀장님께서 5월 29일에 진양화학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1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양화학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상향 추세로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지고 있고, 이게 한번 좀 조정을 마친 이후에 그다음에 다시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주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좀 매물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상에서 일정 부분 소화 과정을 좀 거치면서 차츰차츰 이제 올라가 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잡으신 분들은 차분하게 좀 보시면서 이렇게 목표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본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어제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 한 가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폭에 대한 우려스러움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1.5% 수준의 하락이 나왔기에 금일 국내 증시 필연적으로 약세 출발이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의 손실이 소폭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충격일 것이라는 것. 그래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적어도 오늘 장은 약세 흐름이 일정 부분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닌 만큼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추후 반등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6월 26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대형 기술주들이 좀 크게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나 간밤에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함께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간밤에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국 대형 제약사인 에브비가 이 글로벌 1위 복톡신 업체인 엘러간을 인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증권사들이 오늘 리포트 좀 내놓고 있습니다. 톡신과 필러 시장 성장성의 건재함이 입증됐다면서 국내 업체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약 바이오 업종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예상과는 다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삼성전자는 0.4% 상승하면서 4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가깝게 상승합니다. 68,0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아침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했는데 오늘 정반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5% 상승세 37,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오늘 소폭 빠집니다. 141,000원대에서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20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반도체 종목들 제외하고도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LG화학 어제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그대로 빠지네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35만 원대 이탈하고 34만 9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포스코도 오늘 0.6%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24만 3,500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오늘 1% 넘게 빠지고 SK텔레콤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현재 약보합권 2121선 그리고 코스닥은 710선 지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CJEN의 오늘 0.47% 상승세 나옵니다. 17만 1,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헬릭스미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9만 4,700원에 출발합니다. HLB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좀 올랐었죠. 오늘 7만 4,400원 선까지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펄어비스 좀 최근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증권사들은 펄어비스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림이 기대되는 게임 개발사라며 목표 주가를 24만 원까지 평균적으로 좀 조정을 한 상황인데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21만 2,9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메디톡스가 2% 급등하면서 출발합니다. 44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톡스주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42만 9,700원까지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약보합권인 5만 6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동사는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와 함께 의료기기, 생체 재료를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 그리고 생산, 판매 모든 것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분명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에 따른 노후 삶의 질 개선, 여기에 대해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바로 임플란트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 현재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장이 매년 3% 정도의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임플란트를 기반으로 한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는 분명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덴티움뿐만이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디오, 네오바이오텍과 같은 경쟁사들 또한 해외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큰 시장이 되는데 현재 동사는 때로는 중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1위는 물론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영업을 함에 따라 중국에서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중국을 넘어 인도는 물론이고 지금 유럽, 독일 그리고 러시아까지 임플란트에 대한 판매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해외 시장에서의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을 토대로 덴티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것도 매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장 이후 첫 거래 이후 지난해 고점까지 약 3배 수준이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동안 주된 수급 주체는 역시 외국인이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매집을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85,000원, 손절 가격은 짧게 7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동사는 기존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NH농협증권의 합병으로 탄생한 증권사입니다. 최근 들어 시장의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는 물론이고
증권주, 증권업종에 속한 섹터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기타, 수급 모두 괜찮습니다. 하지만 동사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역시 시장이 될 거고, 현재 이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변수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G20 정상회의에서 이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실마리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화가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금리입니다. 참고로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가 0.5%포인트냐 아니면 0.25%포인트 단위로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0.5%포인트였는데 연준에서는 역시 0.25%포인트 단위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어놓음으로써 사실상 시장 전망치에 달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미국 증시를 크게 하락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의 경우 재정 정책과 달리 시행이 된 이후 실물 경제든 금융 경제든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년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 번에 금리를 크게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연준에서는 역시 0.25%포인트 단위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90년대 이후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충격을 가장 덜 주기 위한 방향, 그것이 결국 0.25%포인트였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는 해당 수준으로만 움직이게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2%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에 비유하는 만큼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따라 통화정책 그리고 금리 수준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약 2%, 그리고 기준금리 또한 2% 수준에 머무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결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 인하는 단순하게 우리가 주식시장에 많이 접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영향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모든 통화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실물 경제의 회복에 있습니다. 미국의 실물 경제가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인다 할지라도 기대치만큼 모든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를 통해서 우선은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특히 금융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좋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금리 인하에 따라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한다 할지라도 주식시장에는 큰 폭의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NH투자증권 적어도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 가격은 17,500원, 손절 가격은 1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동사는 의원과 약국에 EMR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EMR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정보 관리 편의성으로 대부분의 의원, 약국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현재 동사의 의원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49%, 약국에서는 33%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월정의 기반 수익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월 안정적으로 현금이 유입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신도시 형성에 따라 의원과 약국 또한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지금의 실적 증가는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매출은 사상 최대 매출이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129억 원, 당기순이익은 100억 원 수준이 전망되는 만큼 실적이라는 강한 모멘텀을 토대로 동사를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플인데 똑딱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어플은 유비케어의 EMR 플랫폼과 연동이 되어 모바일 접수에 따른 기능을 탑재를 한 상황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플에 따른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의 증가, 실적의 증가, 기업 가치의 증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하였을 때 유비케어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이 나온 시점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4월 들어서 사실상 변동성을 크게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고점 6월 20일에 7,080원. 결국엔 이 가격대가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스권 중간 정도에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22평선을 여전히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 구간 22평선을 정확하게 밟고 있는 오늘 점진적인 매수세에 따라 주가 반등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을 7,500원 제시해 드릴 거고 손절 가격은 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덴티움, NH투자증권 그리고 유비케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아세아 제지입니다. 이 기업은 산업용 제지 전문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주로 골판지 원지, 그리고 석고보드 원지, 크라프트지 등과 연관된 제품, 제조 및 재생 원료 수집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아세아 시멘트, 제일산업, 부국 레미콘 등의 기업과 함께 아세아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경산제지, 제일산업, 에이펙, 유진판지 등 5개 회사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기도 하였는데 오랜 연역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흐름들을 좀 보자면 작년 9월경 52,000원의 최고점을 경신 이후 조정 흐름 좀 보여주었고 올해 1월경 반등기점 보여주면서 47,0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조정 흐름 뒤에 현재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으로서 최근 골판지 산업은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퍼액의 경우에는 3에서 5배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이 저평가된 점이 부각되어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면서 이 수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원지 생산량은 연평균 3.2%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포장 용기,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의 사용량이 감소되어지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택배 물량 등으로 실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매출적인 성장 부분에도 있겠지만은 이 제조업 특성상 이 원자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서 미국산 고지가 국내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동사는 이 골판지뿐만 아니라 건축 마감재인 석고보드, 시멘트 및 사료 등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포대용 크라프트지 제품을 제조 및 판매를 하는 만큼 이 동사의 성장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140억보다 증가한 208억을 달성을 하면서 약 48%의 성장세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동사의 퍼 또한 5배를 못 미치는 만큼 이 똑같이 저평가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매출의 경우에도 16년도 6,330억 원에서 꾸준하게 상승하여 19년도에는 8천억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추정치가 예상되어지는 만큼 이 동사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지속되어져 이어오고 있고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등 재무 흐름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승세는 꾸준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연기금 등의 꾸준한 관심을 받으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만큼 4월 정고점 돌파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나 제조업의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별 1개씩을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6,000원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네오이즈입니다. 이 기업은 온라인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세이클럽, 피망 등의 단어만 들어도 아실 겁니다. 최근 주가 흐름들을 좀 보자면 작년 5월경 이 고점 경신 이후 일부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박스권 흐름 형성해지면서 상단 저항 구간 돌파를 시도해 주려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을 주목해 볼 만한 이유는 최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7% 상승하였고 매출액은 24% 상승, 당기 순이익은 35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23.4% 정도 상승하면서 지수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는 점이 있는데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모바일 SRPG, 브라운더스트의 성과가 확대되어짐에 따라 점차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솔 게임인 블레스 언리시드, DJMX, PC게임, 레인보우 식스, 블레스 온라인 등 다수의 게임과 사운드 관련 분야 등의 사업성을 보이는 기업이지만 최근 암호화폐와도 연결점이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 암호화폐의 대표주자는 비트코인입니다. 아마 그 외에 리플, 이오스 등이 있는데 그중 이오스의 경우에는 게임에서 다수 사용되어지는 암호화폐입니다. 국내 게임사들의 경우 이오스를 기반으로 게임 출시를 계획하는 점이 있는데 네오위즈의 블록체인 투자사 네오플라이도 최근 이오스 기반 게임 3개지 종류를 출시를 하면서 당장의 수익보다 기술 선점에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이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등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좀 보여주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점차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려는 주가의 흐름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허나 이 장기간의 박스권 흐름 뒤의 상승 시에는 반드시 차익 매물에 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별 4개로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3,500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극동유아입니다. 이 기업은 유동 파라핀 및 특수 윤활유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6월경 4,500원대 최고가 경신 이후 내린 이후에 일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작년 10월경 조정 흐름을 좀 잠시 보여주었다가 박스권을 탈피해주려는 추세로 전환되어지면서 약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는 종목으로서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되는 점이 있는데 이란이 미군의 무인기를 격추를 하면서 미국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동함에 따라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국제 유가에 민감한 업종이 화학, 정유, 그리고 항공 업종 등이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할 경우 이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반사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실상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만큼 진정세를 보이기 바라는 점이 있으나 이 상승과 하락에는 업계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에 한 차례 짚고 간 점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실 부분은 우상향으로 이어가지고 있는 주가의 흐름들과 기관 및 연기금의 매수세가 있는데 짧은 기간을 보시게 되면 등락의 흐름들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넓은 기간으로 보시게 된다면 04년도 말부터 우상향 추세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면서 최근까지도 추세 흐름 이탈 없이 꾸준하게 올라와주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관과 연기금, 기타 법인 및 기타 금융 등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와 주면서 심상치 않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데다 차트상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유가와 관련된 반사 이익과 꾸준하게 상승 중인 우상향 추세, 그리고 기관과 연기금 등의 매수세 등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올 수는 있으나 이 전체적인 흐름상 이 등락을 좀 보여주면서 약한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는 데다 큰 상승 시에 차익 매물이 발생되어지면서 윗골이 남기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장기적,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화천기계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다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면서 이 화천기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0%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6%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에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최근 5월 24일 이후로 사실상 동사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완전히 주가가 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주된 변수는 역시 한 가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토설이라고 하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지금부터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적으로는 가장 주가가 많이 뛰는 것은 역시 대선 주자가 되어서 대선에 당선되었을 때겠죠. 그런데 조국 현재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정도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의 주가 상승은 매우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아래 정치 테마주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셔서 가급적 주가가 일정 부분 강한 반등이 나온 오늘 같은 날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인데요. 미 제약사인 에브비가 엘러간 인수를 하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좀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 현재는 0.46%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조금 상승분은 반납을 했어요. 최근에 네. 중국의 루머와 관련해서도 좀 악재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적으로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의약품 제조 영위 기업으로서 보톨리늄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이 기업이기도 한데 톡신 필러 등의 성장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이제 오전 장 시작하면서 갭상승 한 4% 정도 띄워주면서 시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전체로 내림세가 좀 이게 조정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어지고 있고 이제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재 하단 지지 구간 어느 정도 좀 일정 구간 좀 쌓아 가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메디톡스뿐만이 아니고 대웅제약도 이 미국 톡신을 출시를 하면서 연관이 돼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과 메디톡스와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가 흐름들 봤을 때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준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일단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아래쪽에서 이게 좀 지지구간 좀 쌓아가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거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에 이제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흔들린다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담아보셔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지만은 지금 일단적으로 상승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 상에서는 좀 장기간에 어느 정도의 보유 기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시점보다는 장기적인 시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영향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의 하락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실적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사에 대한 목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리포트도 나오게 되는데 오늘 아이러니하게 주가에 반등이 나오죠. 사실상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역시 한 가지 저가에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 또한 지금 약간 흐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가죠. 종목 자체를 보게 되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하락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는 외국인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물 시장에서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버텨주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는 하락을 크게 줄여주는 건 아닌가 싶고 한편으로 SK 하이닉스가 오늘 뜻하지 않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오늘이 저점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넓게 바라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반등을 일정 부분 기대해도 좋은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 SK 하이닉스도 지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좀 최근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1,400만 원대 근접을 하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정민 팀장님께서는 비트코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비덴트까지. 일단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좋다라고 좀 느껴지기보다는 좀 시장 경제 흐름과 어느 정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 흐름이 좀 나빠지면은 이제 가상화폐가 좀 올라가지고 있고, 네. 경제 흐름이 좋아지면은 가상화폐가 좀 내려가지고 있고 이런 상관관계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적으로 현재 좀 경제 흐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가상화폐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상관관계에 따라서는 솔직히 이렇게 좋다라고 지금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좋다라고 좀 보시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 네. 이 비덴트와 관련된 종목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이 방송 디스플레이 개발 및 그 제조 판매 영위 기업으로서 일전에 이 빗썸 기획 및 개발에 참여한 이 주주 회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제 가상화폐 관련돼서 좀 이제 진행을 좀 먼저 갭상승을 띄워주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일전에 크게 상승했던 그런 흐름들이 봤을 때 지금 지수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조정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하단 구간에 좀 일정 부분에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 나와주고 갭을 띄워줬지만은 상단 구간에 이제 매물이 좀 다수 쌓여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주더라도 어느 정도 부분 상에서 봤을 때 12,500원대 부분 상에서는 좀 돌파하기 좀 많이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차라리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줬다가 조정 흐름 좀 나와주면서 일정 구간 스택을 좀 쌓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게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은 지금 현재에서 크게 상승했을 때 올라가주는 이렇게 좀 진입한다 이 부분은 좀 사실상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시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시세 자체는 어쨌거나 투기 거래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암호화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환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투자 자산 또는 투자 대상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이나 주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품에 약 2가지 정도 투자 자산밖에 사실상 포트폴리오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가 쉽게 파생 상품을 거래하기도 힘들고 그런 면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투자 대상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격하게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려스러움은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수없이 많은 다양한 그리고 그 안에 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는 파생 상품들이 시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단순하게 1, 2년이 아니라 5년, 6년이 지났을 때는 여러분들 또한 주식시장을 넘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확대된다는 면에서 저는 암호화폐 시장의 증가 또는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하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 또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시세 또한 때에 따라서는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견해를 많이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좀 금값도 좀 크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금값 상승 흐름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사실 금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가 흔히 금이 오르는 경우는 경기가 불안한 상황이라든지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그러한 국면에서 금이 상한계수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저는 경기가 안 좋다, 증시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철저하게 달러 자체의 하락,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나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금값이 오르는 것으로 저는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봐야 될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자재죠. 원자재 중에서도 귀금속류에 속하는 섹터에 있는 상품입니다. 금을 기반으로 한 산업 자체가 크게 성장하는 것보다는 금에 대한 사치성, 그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된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아주시고요. 금 가격은 앞으로 계속해서 오르기는 힘들 겁니다. 금이 오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금융시장이 꽤나 많이 불안해져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는 만큼 금이라고 하는 그 금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는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에 조금 더 무게를 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채원 본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께서 4월 30일에 추천해주신 제로투세븐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56%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3차 목표가로 주셨던 12,500원도 이제 터치를 했는데 좀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가져가 볼까요? 네, 지금도 충분한 수익 매도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의료 부분의 사업 기대감도 남아있어 일정 조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신규 매수나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제로투세븐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4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1억, 당기 순이익은 18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영업 적자와 순 적자가 지속된 만큼 올해 1분기 흑자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호실적을 거둔 이유는 공정비책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비책은 영유아 화장품 브랜드로서 면세점과 중국 쇼핑몰에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홍콩 최대의 헬스뷰티 스토어인 샤샤에서 공정비책이 매출 1위 브랜드로 올라서며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화장품 사업에서 흑자를 보며 남은 분기에도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주력 사업인 의료 부분이 부진하여 적자를 보였지만 통상적으로 패션과 화장품의 계절적인 성수기는 2, 4분기입니다. 성수기 효과와 함께 최근 여름 시즌 아이템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어 의료 부분 사업의 흑자 전환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고 이렇게 의료와 화장품 두 부분의 양호한 실적 개선으로 인한 큰 폭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투세븐 지분 21%를 보유하고 있던 메일홀딩스가 전부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일유업 형제인 김정한 메일홀딩스 회장과 김정민 제로투세븐 회장의 계열 분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앞으로의 효율성 있는 경영 기대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일단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4차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4차 목표가로 1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는 한한금융 8호 스펙이 기초과학 거대 시설물 제어 시스템 설계 업체인 모비스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변경 상장된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방사선 산업 육성 기대감과 M&A를 통한 신규 사업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원자력 산업 축소 정책에 따른 대책으로 방사선 산업을 약 17조 원 투자하여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사선 산업은 의료, 농업, 생명공학, 환경,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국내 경제 규모는 2009년에 9조 6천억 원에서 2016년 기준 17조 원으로 GDP 대비 1.1%까지 성장했습니다. 이에 모비스는 방사광 가속기에서 방사광을 생성하는 장치인 엔듈레이터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성공한 기업으로서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A를 통한 신규 사업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존 제어 시스템의 개발 과정에서 얻은 빅데이터의 저장, 관리, 정보 추출, 역량 바탕으로 머신러닝 솔루션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국내 망 연계 시스템 1위 보안 업체인 휴네시온 지분을 9% 정도 취득했고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업체인 블럭베이스 지분을 80%나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임상 관련 회사인 ADM 코리아 지분을 43%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투자로 개발한 머신러닝 기술을 금융 및 바이오 분야로 적용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다소 눌림목에 있지만 N자형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기감도 있기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매력 있는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1차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는 2,6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모비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2118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9시 4분경에는 2123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거의 10포인트 빠지면서 15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보합권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3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팔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어제 하락장에서도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대형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중점적으로 사들였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SK하이닉스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면서 2.5% 이상의 이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68,4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차 현재 움직임 없이 흘러가고 있고 셀트리온은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0.5% 가깝게 상승하면서 21만 원 선 눈앞에 둡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현대모비스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LG화학 어제 상승폭 모두 내어줍니다. 35만 원대 이탈하고 34만 9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인 23만 2,500원에 거래되면서 상승 전환됐습니다. 포스코 1%대 하락세, 신한지수도 1%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 SK텔레콤 약보합권인 25만 8,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강보합권 711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 장 초반에는 11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21분경에는 706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모두 회복을 하면서 711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삽니다. 기관은 5억 원 가까이 사고 있고 폭이 크지는 않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55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그래도 코스닥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잘 갑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힘받으면서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5% 상승하면서 57,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신라젠도 0.5%대 상승, 그리고 CJ ENM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4%대 급등 나오는데요. 20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고 HLB도 마찬가지로 어제 4% 급등에 이어서 오늘 2% 추가 상승세 나옵니다. 75,8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코스닥 시장 이끌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1% 이상 빠집니다. 20만 9,900원, 21만 원 선 이탈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나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7만 원 선 아래인 6만 9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은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0.36% 약보합권 42만 1천 원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어제 2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소폭 오르면서 1,158원대까지 오르면서 거래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5월 30일에 야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56%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주셨던 2만 5천 원 넘어섰습니다.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계속 가져가 볼까요? 일단은 그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자. 일단 2차 상승까지 마무리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받고 간다라는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되니까 2차 상승까지 했던 거는 일단은 매도, 목표가를 중심으로 해 매도를 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그 한 가지 시장에서 이제 유념해 봐야 될 것이 그렇죠. 이제 OLED와 관련된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현재 그런 종목들 중심의 어떤 새로운 시장이 개편되고 지금은 또 뭐 로봇 관련된 종목을 개편한다든가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 이런 식으로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그 틈새에 따라서 기대가 되는 업종 중심으로 해서 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하반기 실적이 발표하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발표하기 전 그때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조정받는 거 보고 그 실적이 발표될 무렵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종목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로봇 관련주 중에서 T 로보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이제 AI, 뭐 로보틱스 이런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이런 새로운 4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주목받고 있고 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업종인데 우리 그 현재 전체적인 경제 구조 보면은 어떤 노동이 집약적으로 된 거는 해외로 이전하고 이런 식으로 기술이 집약된 것은 국내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정부로서는 이런 기술 집약적이고 미래 먹거리가 충분히 된 이런 뭐 비메모리라든가 로봇 관련된 이런 종목, 이런 관련된 업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나라의 정책 기반의 어떤 우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그 큰 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부합되고, 그리고 현재 그런 여러 가지 부합에 따라서 실적도 호전되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이런 그 진공 로봇으로서는 그래도 전문적인 것은 거의 뭐 이 T 로보틱스가 뭐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과거에 이렇게 매출했던 그런 장비를 계속해서 소모품이라든가 정비 매출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2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은 꾸준히 일어나서 회사로서는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여러 가지 이 회사 새로운 또 먹거리로서 또 의료용 재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이송 로봇 등 이런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로봇에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장중에서 출렁거릴 때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 이런 그 판단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뭐 13,000원 가격대 충분하다, 그리고 장중 저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일단 미국 중앙은행이 7월에 금리 인하론을 좀 예측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방침은 유지하겠지만 7월에 금리 인하설에 대해서 선긋기에 좀 나선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압박에 정치적 이익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하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는 사실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좀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서요. 일단은 오늘 증시 오전 같은 경우 지금 9시 30분 기점으로 좀 반등 흐름이 유입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조정받는 모습이 크게 보여집니다.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라든가 금 관련주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요. 전거래일부터 비트코인 다시 급등을 좀 시작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432만 7천 원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다른 종목도 15% 파동, 10% 파동이 나오는 등 종목들 전체적으로 흐름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금값도 지금 4거래일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값이 지금 9시 기준으로 19만 7,886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돈당. 지금 금값도 고공행진 중.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시의 불안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변동성 같은 부분이 좀 예측할 수 없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장의 그런 틈새를 노린 종목들 위주로 좀 흐름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며칠 동안 좀 매도했던 부분에 비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한 수급 보여주고 있지만 오후장까지 이 수급이 좀 유지가 될지는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겠고요. 관련 종목들, 특히 종목별 이슈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 장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추천주는 오랜만에 완전 단기 종목이 아닌 살짝 중장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한솔케미칼입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업황 부진으로 주가는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주가 상태는 사실 거의 바닥권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82,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 부진으로 사실 주가는 부진하지만 이익 증가는 계속되고 있어서 좀 저가 매수 할 만한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하반기에는 낸드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메모리 업체의 가동률이 일부 낮아져서 사실 한도케미칼의 주력 제품이죠. 과산화수소의 출하량 증가 시기가 사실 당초 예상보다는 좀 느리긴 합니다. 다만 여전히 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게 전년 대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1%, 영업이익은 23% 정도로 이렇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물량 증가라든가 반도체용 프리커서 등의 매출액 증가로 영업이익 증가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실적 좀 노려보고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그거 외에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퀀텀닷 소재 수요 증가 기대는 계속 유효한 상태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결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사이비 투자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2차 전지 소재 개발도 완료해서 고객사하고 평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실적 안정적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성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태에서 저점 매수 진행하여서 좀 고점 돌파까지 한번 노려보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현재 82,200원 매수 유효한 상태고요. 목표가는 85,000원짜리 노려보시는데 이 자리를 가볍게 돌파하는 특히나 수급이 좀 같이 붙어준다면 수급이란 것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그런 매수 흐름입니다. 돌파를 같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라면 87,000원 박스권 상단부 잡을 수 있거든요. 이 자리 87,500원짜리 돌파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되겠고요. 이거 돌파할 때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최고점 자리인 9만 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까지 보시려면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85,000원, 당장 1차 목표가는 121선 살짝 위에 있는 85,000원짜리 잡아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매수 유효한 상태로 손절가는 아래로 75,000원 잡습니다. 75,000원은 연초 작년 말 연초 저점 자리인데요. 이 자리는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흐름이 나오는 게 좋겠고요.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아래로 65,000원대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고 매매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솔 케미칼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